전국적으로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에서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마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정당도 정치적 이견은 잠시 접어두고 이번 재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 힘을 모으고 행정부를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당장의 대처와 사후 복구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형 헬기 확충, 임도 확충, 그리고 산불 감시 체계 고도화까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부 판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의 판결만을 가지고 판사의 성향을 낙인 찍고 판사의 고향을 운운하면서 조리돌림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갑자기 판사가 구국의 영웅이 되고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었다가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도 빨갱이들이 장악했다, 내지는 검찰개혁보다 사법부 개혁이 더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습기까지 합니다. 감탄고토, 태세전환을 밥 먹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당과 정치인이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의 권위를 양쪽에서 번갈아 흔들어대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퇴출되어야 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 대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손쉬운 퇴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 의해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변제받지 않는 이재명 정권, 상상만 해도 섬뜩합니다. 무섭습니다. 이재명 포비아를 갖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 계실 겁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저희 개혁신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성균 최고위원 발언해주십니다. 네, 전성균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도 한국의 사회 지표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깊은 갈등 속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빈곤층과 중산층, 수도권과 지방, 남성과 여성, 노인과 청년까지 사회 갈등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심지어 성별과 종교 갈등 인식도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개혁 과제들이 정쟁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 연금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잘못된 방향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사법부의 판단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선거법 2심 무죄 선고가 더불어민주당의 패권 정치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줄줄이 탄핵 같은 정쟁은 멈춰져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나누는 자리이고 갈등을 이용해 표를 얻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헌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남은 재판도 그렇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시고 민주당은 이제 일 좀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4개의 시군을 집어삼킨 사상 최악의 산불, 소방체계와 노후화 문제 등을 안타깝게도 사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규영 정치기자님 발언입니다. 이주연입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했습니다. 관세는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4월 2일부터 발효됩니다. 백악관은 수입산 자동차뿐 아니라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장 부품 등 주요 부품 모두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그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했기 때문에 대미 의존도가 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업은 루이지애나 제철소 그리고 조지아의 자동차 공장 등을 통해 미국에 10,000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의 투자 발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삶의 질, 안전, 안보 모두 신경 쓰고 있지만 우리는 일자리를 가장 신경 쓰고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이 창출할 것이다. 같은 날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4년 파산 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서울 지역 개인 파산 신청자는 1,302명으로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남성 1인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생활능력 저하로 개인 파산이 급증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도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 꿈의 일자리를 대한민국에 다시 채워야 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일하며 큰 성과를 내고 취약계층은 가능한 만큼의 기여로 개인의 존엄과 삶의 안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의 형태, 연령, 지역별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튼튼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아래 유연한 고용과 창의적인 업무,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꿈과 동기를 이루고자 달려가는 정책,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개혁신당이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